안녕하세요. 연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 연예인입니다. 오늘은 재회 첫 번째 강의인데요. 주제는 재회를 위한 마인드셋, 재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입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강의했던 연애에 올인하는 것과 재회 상황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강의는 지능과 상관없이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들으면 연애에 올인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회 상황은 연애와 달리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쏟는다고 말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연애할 때 올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만큼 상대방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퍼센트를 올인해도 그만큼 돌려받기는 쉽지 않죠. 이게 물약도 아니고 쓴 만큼 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최소한 30 정도는 받을 거예요. 그러나 재회는 내가 얼마의 에너지를 쓰던 간에 받지를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만약 연애할 때 100을 썼는데도 30 정도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 그건 이렇게 재회 상황은 달라요. 우리는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미련은 아주 철철 넘쳐서 강을 만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미련이라도 남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해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를 받고 온몸으로 거부하다가 처절하게 매달리고 그리고 결국 차단까지 당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마음은 괴롭고 보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재회 신점이나 타로를 보려 다녀요. 그런데 점술사가 말하길 아직 이 연의 끈이 안 끊어졌다고 말하면서 석 달 뒤에 먼저 연락이 올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이 한 줄기 희망이 돼요. 우리에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3개월 뒤에 연락이 안 오더라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 단지 최소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이제 이 말을 굳게 믿고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의 SNS, 카톡, 푸사, 상태 메시지부터 확인을 해요. 간밤에 못된 악기가 나타나서 상대방을 홀려서 데려간 건 아닌지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염탐 아닌 염탐을 하다가 평소와 다른 게시물이 보이는 순간 심장이 급속도로 빨라지죠.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나를 멀티 프로필한 거 아니야? 빨리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해요. 이제는 중간에 시간이 나면 상대방의 스토리를 보면서 상상하고 분석하는 게 취미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요. 상대방과 만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받아주고 손편지나 선물을 전달을 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더 싫어할 걸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돌아오는 건 당연히 없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물과 같아요. 쓴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점점 말라서 죽어가요. 그러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자존감도 손상되고 답답함에 스트레스도 받고 외로워서 우울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해요. 이거와 가장 비슷한 게 짝사랑이에요.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100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사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요. 혹시 걸려보셨나요? 약도 없는데 사람이 정말 빠르게 말라가요. 그런데 짝사랑보다 재회 상황은 더 최악이죠.
짝사랑은 상대방이 거절을 하더라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재회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상대방이 우리를 싫어해요. 과거에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의 에너지는 주고받고 쓰고 채워지는 구조예요. 아무리 혼자가 좋고 편한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집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은 사람마다 에너지의 크기나 효율이 다를 뿐이지,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돼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에너지도 순환하지 않으면 썩어요. 연애는 에너지를 선순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이게 너무 과해서 모든 에너지를 연애에만 쓰고 연애에서만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올인하는 연애고요. 반대로 재회에 모든 에너지를 쓴다면 에너지 구조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에너지의 악순환부터 막아야 돼요.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회하고 싶다면 오히려 마음을 비워야 한다. 동의하나요? 재회를 바라면 바랄수록 재회에서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에너지는 있는 대로 쓰면서 충전받지 못하니까 점점 망가져 가잖아요. 재회하고 싶다면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재회하고 싶다면 재회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다시 충전받는 선순환의 구조를 더 크고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재회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재회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재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얼떨결에 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올인하는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별이 기다릴 뿐이에요. 오늘은 재회를 위한 마인드셋 첫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알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연예인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많은 컬럼과 다양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연예인의 연예인이었습니다.